반갑습니다. 다육공부방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꽃 영상을 올립니다. 햇빛이 났으면 꽃이 활짝 피어서 더 감상하기 좋았을 텐데, 오늘따라 그 비가 오는 바람에 꽃이 좀 활짝 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쉬운데 따나 조금 감상을 하시면서, 기로는 식물 키우는 방법 중에 우리가 가장 쉽게 넘어가는 것 중에 한두 가지를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식물을 키우는 가장 큰 이유는 힐링이죠. 즐겁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꽃을 봄으로 인해서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꽃을 키우는데, 대부분 이제 꽃이 보면 뭐 잠깐 피다가 지는 아이들도 있고 또 계속 피고 지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꽃을 구입을 하시고 꽃을 키우는데 문제는 자꾸 죽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장 근본적으로 왜 이 식물들이 죽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이쁘고 또 꽃이 화려하고 막 마음에 드니까 그 순간에 식물을 구입을 하셨는데, 키우면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죽는 거예요. 자, 쉽게 말을 하면 식물들은 키우는 조건,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 원래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쉽게 말을 하면 간엽이나 야생화 같은 경우에는 햇빛도 많이 봐야 되고 물도 많이 줘야 되고, 또 선인장이나 다육식물 이런 것들은 뭐 햇빛을 많이 보면 좋지만 물을 자주 주면 안 돼요. 자주 주면 뿌리가 녹아버려요. 왜냐하면 다육식물이나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잎이 두툼하기 때문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물 주는 시기가 다 틀리죠. 간엽이나 야생화, 또 넝쿨식물, 또 뭐 제라늄 같은 경우에는 물을 조금 자주 줘야 되는 종들이죠. 그런데 다육식물, 뭐 선인장,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이제 조금 유행이 오고 있는 뭐 아프리카 식물, 뭐 이런 종류들은 보면 물을 또 자주 주면 안 돼요. 녹아버려요. 그리고 가장 크게 이제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뭐냐 하면, 모든 식물이 다 여름에 따뜻할 때 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름에 의외로 자는 식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다육식물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잠을 자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르니까 여름에 잘 때는 잎들이 오마지고 쭈글쭈글해지고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얘들이 물이 없어서, 물이 부족해서 쭈글거리는갑다, 힘이 없는갑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물을 자꾸 준다는 거죠. 그러면 자고 있는 애한테 물을 줘봐야 물을 먹지를 못해요. 물론 최소한의 수분, 지가 자면서 살 수 있는 정도의 물은 흡수를 하겠지만 정상적인 활동을 할 때의 물 먹는 양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 아이를 쭈글거린다고 자꾸 물을 주고, 물을 줘도 안 돌아오니까 점액을 해주고 영양제를 주고 막 이렇게 해요. 잠자고 있는 아이한테 아무리 그렇게 물 주고 좋은 영양제 줘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가습으로 인해 갖고 썩어서 죽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식물을 키우실 때는 물론 꽃을 보고 그 꽃이 마음에 들어서 사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요 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 어떤 종인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고 키우면 안 죽이고 키울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 내 가정, 내 집에서 키우면서 이 식물의 조건이 조금 안 맞더라도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성향을 좀 알고 키우면 그나마 죽이지는 않고 조금 덜 예쁠 수는 있겠죠. 좋은 조건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약간 안 좋은 조건에서 키우면 좋은 조건보다는 조금 웃자라고 조금 모양이 못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죽일지는 않는다는 거죠. 죽이지는. 그런데 그런 거를 모르고 키우다 보니까 꽂히고 얼마 안 있으면 식물이 죽어버린다는 거죠. 왜? 그 조건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아시고 키우시라는 거. 자, 예를 들어서 간엽, 야생화, 다육식물, 뭐 선인장 이런 거 집집마다 가보면 대부분 다 섞여 갖고 있어요. 보면 간엽도 키우고 야생화도 그 이쁜 꽃이 이쁘니까 키우고, 거기에다가 요즘에 다육식물이 유행이니까 다육식물이나 또 선인장은 꽃이 예쁘니까 화려하고 예쁘니까 공작 선인장 요런 종류들은 또 그런 나름대로 키우고, 그러면 이제 뭐 베란다나 요런 데에서 일괄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물론 섞어 놓고 키우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그나마 조금 식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조차도 실수를 하는 게 뭐냐 하면, 물만 맞춰서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즉, 간엽이나 야생화는 최소 2, 3일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돼요. 물을 좋아하는 아이니까. 물을 안 주면 말라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다육이나 선인장, 열대식물, 아프리카 식물 요런 아이들은 물을 굳이 자주 줄 필요가 없죠. 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보면 뭐 조건 좋은 집은 2주에 한 번, 조건이 조금 안 좋은 집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물을 준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물을 자주 주는 아이들은 어차피 물을 수시로 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물을 2주나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아이들이 이제 옆에서 같이 키운다는 거죠. 그러면 간엽이나 야생화, 물을 자주 주는 아이들은 물을 줘요. 그런데 다육이나 선인장, 물을 자주 주면 안 되는 아이들은 물을 안 줘요. 알기 때문에. 그런데도 보면 그는 아이들이 죽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아이들의 특성이 뭐냐면, 다육이나 선인장, 아프리카 식물, 요런 식물들은 사막이나 고산지대 아주 건조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주로 자라는 종들이에요. 그러면 비가 거의 안 오는 조건이죠. 물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발달된 게 물을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물을 어떻게 저장하느냐? 물론 뭐 1년에 한두 번 비가 올 때 물을 저장을 하지만 그 비만 가지고는 살아남기가 힘들죠. 그러면 그는 사막이나 열대 지방에 뭐냐면 새벽에 밤과 낮에 기온차가 심해요. 요런 기온차가 심한 데는 새벽에 이슬이 와요. 이슬이 오면 그 이슬을 머금고 사는 거죠. 즉 공기 중에 떠도는 그 습을 흡수를 한다는 거죠. 빨아당겨서 저장을 한다는 거죠. 항상 부족한 물이지만 그 이슬이라도 오기 때문에 안 죽고 버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가정집에서 간엽이나 야생화는 물을 자주 주고, 다육이나 선인장, 뭐 아프리카 식물 요런 종들은 물을 자주 안 줘요. 당연히 아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간엽이나 야생화 물을 자주 주는 아이들한테 물을 주고, 그 옆에 있는 아들은 물을 안 주지만, 그 물을 주고 나면 그 섭들이 다 어떻게 돼요? 그 실내에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 있는 섭이 증발을 하면 다육이나 선인장이 그 섭을 빨아당긴다는 거죠. 쉽게 말을 하면. 이게 분리가 완전히 동떨어진 공간이 아니면 물을 비록 안 주지만 같은 공간에 있으면 섭을 빨아당겨요. 다육식물의 그게 특징이에요. 쉽게 말을 하면 우리도 매장에서 보면 처음에 다육이가 이제 유행을 해갖고 막 하다가 보니까 간엽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육이가 유행이고 판매가 잘 되니까 다육이를 같이 팔아요. 간엽집에서. 그런데 가서 보면 다육이 전문집에서 다육이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집하고 간엽이랑 다육이랑 같이 파는 집하고 가서 보시면 상태들이 완전히 틀려요.
왜냐하면 간엽은 물을 수시로 주기 때문에 다육이에는 옆에 물을 안 주고 놔둬도 공기 자체가 습하기 때문에 습을 빨아당겨요. 그래서 웃자라고 상태들이 안 좋아요. 그런데 다육이 전문 매장은 물 관리를 맞춰서, 다육이에 맞춰서 물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항상 보면 따글따글하고 예쁘게 자라 있다는 거죠. 그게 똑같은 거죠. 가정에서도. 간엽이나 야생아,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물을 주게 되면 그 옆에 있는 다육식물이나 선인장, 물을 자주 주면 안 되는 아이들이 물을 흡수를 해요. 공기 중에 떠도는 물을 흡수를 한다는 거죠. 섭을.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몇 번 설명을 해드렸죠. 한여름에 소나기나 비 온 다음 날 햇볕이 쨍쨍 나면 보통 사람들은 창문을 연다는 거죠. 집에 습을 말려주기 위해서, 통풍을 시키기 위해서. 햇볕이 좋으니까. 그러면 사람이나 집에는 환기가 되고 통풍이 되겠지만 이 식물, 특히 열대성 식물, 습에 약한 아이들은 외부에 그 습한 열기들이 집 안으로 훅 들어오면 그 뜨거운 습이 의해서 뿌리가 떠서 죽는다는 거죠. 제가 앞번에도 몇 번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똑같은 역할이라는 거죠. 비록 집에서 다육이나 선인장한테 물을 안 주지만 같은 공간에서 간엽이랑 뭐 야생아 이런 아이들을 물을 2, 3일에 한 번씩 계속 주면 그 습이 집에 공간에 같이 공존을 하기 때문에 그 습을 빨아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멀리 분리를 시키라는 거죠. 분리를. 즉 베란다에 이거를 칸을 칠 수가 없으니까 간엽은 오는 쪽에서 키워. 쉽게 말을 하면 간엽이랑 야생아, 물을 자주 주는 아이들은. 그러면 다육이나 선인장, 물을 자주 주면 안 되는 아이들은 왼쪽 코너로 완전히 분류를 해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서 키우시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한 공간에서 이렇게 하면 습이 바로바로 전달이 돼서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크게 효과가 없고 잘 죽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식물을 키우실 때는 단순히 이 꽃이 이쁘니까 키우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꽃은 이쁘지만 꽃이 1년 12달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또 그 다음에 꽃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뭔지, 물을 얼마만에 줘야 되고 햇볕을 얼마만큼 봐야 되고, 요런 거는 조건이 조금씩 덜 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는 조건은 환경에 따라서 맞춰줄 수 있지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물을 자주 줘야 되는 아이와 물을 한 달에 한 번씩 줘야 되는 아이를 같은 공간에 놓고 키우면, 물을 자주 주는 아이는 물을 자주 주니까 살지만 물을 자주 주면 안 되는 아이는 어쩔 수 없이 그 습을 빨아당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가습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분류를 하든지 아니면 뭐 앞베란다는 간엽을 키우고 뒷베란다는 뭐 다육이나 선인장을 키운다든지, 이렇게 최소한 종별로 물을 자주 주는 아이, 물을 주면 안 되는 아이를 따로 분류를 해서 키우시라는 거죠. 그게 키포인트예요.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물을 자주 그 다음에 물을 자주 주면 안 되는 아이를 분류자료급을 해서 키우시라는 거. 대부분 가정집에 가보면 간엽, 다육이 막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키워요. 베란다에. 그러니까 물어보면 다육이는 뭐 한 달에 한 번씩밖에 물 안 줍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서 보면 간엽이 주가 되는 집은 다육이나 선인장은 거의 상태가 안 좋아요. 그리고 간엽보다 다육이나 선인장이 주가 되는 집에는 간엽들이 보면은 다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식물을 키우실 때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 성향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키우셔야 안 죽이고 오래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의 핵심은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알고 그 성향에 맞게 물을 주시되, 가능하면 물을 자주 주는 아이와
물을 자주 주면 안 되는 아이는 따로 분류를 해서 키우시는 게 식물을 안 죽이고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했습니다.